예, 우리는 흔히 조선 500년 양반들의 유교, 주자학 이런 것 때문에 주자학, 성리학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농공상 이런 이제 직업분류 이것도 편견이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500년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고려, 신라도 다 마찬가지로 부정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특히 또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합니다. 그냥 다만 자본주의라든지 뭐 개양 세력 편향 이런 것만 주장하고. 그런데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산업공상부터 얘기합시다. 산업공상이라고 순서를 매겠다고 해서 앞에 것이 중하고 뒤에 것이 가볍고 그렇다는 뜻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이 농공상 이건 뭡니까? 이건 1차 산업이고 이건 2차 산업이고 이건 3차 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 근대 사회과학이 말하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우리 조상들은 확실하게 간파해가지고 농공상의 이러한 직업이 있었고, 그럼 이 사는 뭐냐? 선비사라고 해서 무슨 뭐 책상 물림, 뭐 글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병사할 때도 사죠. 무사할 때도 사고, 사관과 신사, 그 사관도 이거고, 이 뭐냐면은 이거는 무사도 사고 어떤 자그만 단위로 뭔가 그냥 힘을 쓰는 뭐 어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공상 채집생활 그러니까 채집생활 하다가 농업사회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1차 산업이 되고 그러다 가공 2차 산업, 상업, 3차 산업이 와서 인류 사회가 발달되면서 1, 2, 3차 산업이 차례로 생겼는데 요 산은 농업을 하기 전에 사냥을 하고 맘모스를 사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해서 리더가 있어야 되죠. 가장 힘이 세고 꾀가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인류가 농경사회로 해서 발전하기 이전부터 동물과 공통되게 그냥 이렇게 앞에서 생산 활동을 앞에서 지휘했던 그러한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당연히 농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산업공상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뭐 상공농사, 공상농사 그것도 참 주관도 뭐 우습습니다. 아주 옛날에 연속국에는 상공농사에서 뭐 돈 버는 직업이 최고이고 뭐 그런 것이기도 했지만 또 그래도 아무래도 상업을 공업보다 앞에 둘 수는 없으니까 또 공상농사 뭐 그렇다고 또 농업하고 공업이 우선 최고다. 뭐 그런 이제 단지 산업발전 만능주의 그것도 이념이랍시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얘기죠.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본론은 그러니까 조선은 그러니까 주자학, 성리학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을 공부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저희도 젊었을 때였습니다만 일단 유교 해놓고 유교하고 주자학, 성리학 이런 거하고의 차이도 우선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일단 주자학, 성리학 때문에 일단 고리타분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냥 조선을 망하고 나라가 망치는 그런데 뭐 나라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그리고 유명 강사도 윤홍식 씨라고 그분도 얘기하는데 500년 지속된 나라는 오히려 잘된 나라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200~300년, 특히 중국 300년 남짓밖에 못 가고 대부분 망했는데 그렇게 오래간 나라가 드물죠. 물론 신라는 더 오래 갔었지만 1000년 갔었죠. 그래서 이제 신라와 고려 때도 다 사실 불교 국가였지만 불교는 신앙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 주로 도구는 이제 유교, 주자학, 성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목을 성리학을 위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말은 곧 또 뭐냐면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괜히 자꾸 조선 양반이 나라 망쳤다 이런 얘기만 자꾸 복창하느라고 그냥 성리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그러고 주자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는데 주자학이 뭐고 성리학이 뭔가부터 우선 우리는 단어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자학이 뭐고 성리학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주자학이죠. 다름 아니라 이제 주희 남송랑의 주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학문인데 가들자자 경칭으로 주희를 주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여러 자들이 있죠. 이게 이 자는 뭐냐면 그 중국의 옛날부터 주로 이것을 서양 문학 번역할 때도 많이 쓰지만 공후백자남의 자귀들이 있죠. 그래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 공작이 여기에 있을수록 왕족하고나 가깝고 그냥 아주 세습된 아주 귀족이죠. 그래서 공후, 백작까지 있다가 춘추 전국시대에도 이제 공이 있고 후가 있고 정백, 백까지만 있지만 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그 각 나라들의 자귀들의 그러니까 요 자는 이제 어떤 신분이 높지 않느나 그냥 이제 공이 있는 사람한테 그 남자까지 주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뭐 본래부터 신분이 뭐 그냥 특출나지 않았죠. 그냥 그 훌륭하니까 당대에 훌륭하니까 이름에다 그러니까 자귀를 붙여서 자라고 이제 존칭하는 거죠.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 때 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때 자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 책을 인용하겠는데요. 주자의 그 익힐. 춘추 전국 시대 하, 은, 세 나라, 춘추 전국 시대는 주나라죠, 물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죠. 근데 그 셋은 우리가 천자라고 부르는 때지만 나라의 우두머리가 왕입니다. 그리고 봉건제, 각 나라들을 이제 분할 통치하고 이 왕은 뭐냐면은 그냥 사람 재정 분리한 거죠. 이게 아주 고대에는 삼황오제라고 해서 제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이제 제사장도 겸하는 황은 아닌 신이고 삼황오제 그랬습니다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들어와서 인간 선언을 해서 그러니까 왕으로 됐습니다. 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이제 좋았던 시절이고 진시황 이후 황제를 칭한 거 여기서 물론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 그러니까 황제라고 해서 진시황 이후 이제 중국의 왕은 황제라고 불렀죠. 그것은 이 신을 칭한 거니까 이건 이제 참람된 그러니까 분순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천하의 도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주자가 있었던 남송 때 그때 좀 도가 잡혔다. 이제 저도 올바른 사회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송나라가 중국 중근대 이후로는 가장 잘 살던 시대였고 이제 노점상도 노노맹자를 다 외울 정도로 그랬던 때이고 그러니까 시대가 좀 떨어져 있지만 주희는 이제 자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자라고 해서 그래서 주자학입니다. 그럼 공자맹자는 공자학맹자학이라고 안 하죠. 저서를 가지고 이제 되게 얘기하지만 주자는 주자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송나라 때 이런 학문들 그러니까
많이 발달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 비해서 이제 유교가 정신적 학문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인간 정신에 관한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해서 발전된 게, 그 이전에도 주자 이전에도 뭐 정이천 뭐 이렇게 자료 보시면 압니다. 그 전부터 이제 발달해 왔죠. 그런 자들이 있었다가 주자에 이르러서. 근데 송나라 때는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였죠. 그런데 송이 망하고 다시 원나라로 들어서고, 그때 이제 중국의 선비들이 많이 한반도로 망명을 했고, 그 다음에 명나라 때 한국에 조선이 생겼는데, 보면 명나라도 다시 뭐 송나라 시대와 같이 한족 문화가 일어선 나라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그냥 명나라가 그렇게 덕망 있는 나라, 문화적인 국가로는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송나라는 시작할 때 상당히 덕으로 통치를 했고, 그 개국 공신들도 전부 이렇게 희생을 해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퇴보됐죠. 주원장 명나라는 상당히 막 조금이라도 의심 나면 다 죽이고 막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 한족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니까 이제 그런 좀 출신이 좀 낮은 주원장이 그런 건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오히려 그렇게 대단한 문화국가는 아닌데, 오히려 그 시절에 우리 한국당 조선에서 그 학문이 더 꽃피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말은 이 주자학이라고는 또 전혀 별개의 말이고, 이 성리학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사실 당연히 다들 알아야 합니다. 요새는 뭐 카드를 많이 쓰니까 현금을 많이는 안 쓰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잔돈은 현금을 쓰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에 퇴계 이황 선생, 그러니까 5,000원짜리에 율곡이 선생, 그러니까 가장 친숙한 저해권에 이제 있는, 왜 두 인물이 그랬냐? 왜 다른 장군들도 많고도 이순신 말고도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냐?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히려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땅에서 이제 성리학이 중국 이상으로 이게 여기서 이제 발전을 했고, 이것은 계속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라는 그런 자랑거리와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퇴계 선생, 율곡 선생을 집회에다 놓고 이렇게 우리의 고유의 유학과 성리학, 성리학은 그러니까 중세 이후 발전된 유학이죠. 유학에 기반돼서 그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쪽의 이른바 산업화 세력이라는 것들은 이쪽을 자꾸 격화시키니 참 나라가 좀 요상하죠. 그러고 또, 물론 이제 소위 진보 좌파 쪽이라는 사람은 그냥, 애초부터가 새로 과거 역사를 자꾸 폄하시키는 그런 설정이 있으니까 그쪽은 당연하다 쳐도 이런 보수를 자처하는 쪽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정통 한민족은 이렇게 어떤 발언권이 잃고 여진족과 토착외구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런 형편인가, 이게 과장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활약한 그럼 조선은 어떤 나라냐면은 정도전 옛날에 크게 호평을 받았던 정도전 드라마에서도 정도전이 왜 나라를 세웠냐, 백성 모두가 군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백성 모두가 군자가 되는 나라는 뭐냐면, 그럼 군자가 뭐냐부터 하죠. 군자는 그냥 점잖은 사람, 학식 높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 의미가 끝나느냐. 그렇게 단순한 의미라면은 이 군자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할 것가 못 되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강의에서 군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이제 도인과 달라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자 그런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군자는 이렇게 아들 자자가 붙어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완성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공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지금 요새 말로 하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군자입니다. 그러면은 또 백성 모두가 그러니까 군자가 된다는 건 그야말로 저번에도 많이 얘기했듯이 이 나라 국가의를 지키는 것, 그 의미는 그 나라의 고유한 영적 성장 프로그램 과정, 교과 과정, 그걸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얼마나 군자를 키워내는가, 사람들을 얼마나 더 발전시키나, 영혼을 발전시키는가, 이거가 이제 바로 좋은 나라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 백성 모두를 군자로 하기 위해서, 근데 군자 말은 좋지만 진짜 정말 생활 형편이 좋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정말 그냥 군자 노릇하면서 많이 이제 그렇게 마음만 잘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또 군자 티만 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군자 흉내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직업도 또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 사회사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정말 영적인 어떤 플러스 자기의 그거는 과연 되는가 의심되는 것. 바로 이제 백정 같은 직업이죠. 이거는 뭐 그냥 짐승을 막 살상 산이 아니라 맨날 생명을 주게, 그것도 뭐 주인도 알고 그냥 막 그런 생명을 그런 걸 하는 건데, 뭐 고기는 먹어야 하겠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은 애초 조선이 만들었을 때 그런 이제 백성이 아니라 도중에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몽고 같은 데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백정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아야 무슨 관리가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물론 그런 신분의 제약도 있지만, 이 평민들, 백양민들이 아무나 또 이 백정을 할 수 있게 안 됐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문란해진 다음엔 돈만 되니까 뭐 막 백정일을 막 했었지만은, 초기에는, 그러니까 조선도, 그러니까 그 백정일은 그야말로 군자가 안 돼도 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시키고, 우리 백성들은 전부 군자가 되게 살생 같은 건 안 하게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리학이 왜 그럼 군자가 되게 하느냐 이거죠,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서 주자학이 성리학이지만은 성리학은 전혀 다르게 그 말 그 자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럼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말, 가장 키포인트, 그것만 이제 우리가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성리학 하지 말고, 뭐 성리학은 공리국론에서 조선 나라 망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럼 성리학이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리는 이치, 세상 이치 뭐 그런 거니까 있는데, 이 하나님, 세상을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다스리는데 인격적 주체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원리는 똑같지만은 거기서 리자가 또 들어가네. 사실 이건 이 개념으로 알아야지 다른 단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모든 다스리는
그러한 작용, 그걸 얘기하는데, 그것을, 에 대해서 이제 주체적인 그 하나님이란 말은, 주체적으로 인격적인 주체를 이제 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작용이다. 그거 그러니까 리입니다. 근데 요 성이란 거가 우리 흔히 얘기한 것, 요새 어휘 전성돼서 섹스라는 말로 나오지만, 저부터는 전혀 다른 말이고, 오히려 성욕, 우리가 흔히 성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떻게 오히려 표현하면 되냐면, 정욕이라고 얘기해야 더 좋겠습니다. 이제 신체의 좀, 물질적인 신체에, 거기서, 그 생리현상에서 나는 그런 욕구. 근데 이 성이란 거는, 왜 성욕이란 말로 어휘 전성이었냐면, 이제, 여러 타입들을 말하는데, 남녀라도 크게 나누는데, 이게 서로가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거, 그걸로 해서 이제 성욕이라고 했죠. 근데, 본래의 뜻은 남녀의 성보다는 이제 품성이란 말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성격이란 말, 성격.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이 성. 그러니까, 우주가 있으면은, 우주에서 우주가 전체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개체들이 있고 개성들이 있습니까? 우주가 전부 똑같다면은, 전부 단일체라면은, 이런 개체들로 많이 태어나서 이렇게 이러지를 않았죠? 그냥 단일체라면. 그러나, 우주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걸로 나눠가지고, 인간들을. 이게 우주 전체라면은, 이렇게 나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각 성들이 여기마다 있는데, 이 성들은 서로 섞이거나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각 성들은. 그러니까 이 각 성들이 결국은 뭐냐면, 각자의 인간의 영혼 그런 거가 결국은 우주 전체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혼의 합이 바로 우주 전체인데, 그것을 나눠가지고 각 개체들이 다 생기는 거, 개체가 생기는 근원 자체가 이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성이 다름으로써, 각자가 그러니까 이 성들은 그러니까 우주에서 흔히 참나, 상위자, 그거라는 것의 근원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에서 왜 각자의 어떤 존재로 분화가 되는 근본적인 차이들, 그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쓰는 말로 하면은 되죠? 물리학이라는 말 있죠? 물리학? 그러니까 물리학은 물질들 사이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고 그러면은 것을 연구한 거죠, 물리란 말 우리 너무나도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왜 성리라는 말은 잘 모르냐, 이건 아이러니. 오히려 더 먼저 생긴 말인데, 성리. 이 우주를 이루는 각 존재들끼리 이렇게 서로 움직이고 서로 관계되고 서로 하는 거. 그야말로 물질적인 것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대단히, 우수하고 좋은 학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물질보다 더 성이 영계의 근원 존재들. 이게 물질 세계가 물이라면은, 이쪽 영적 영계, 완전히 근원적 세계는 성이죠. 각각의 존재들이. 지구상에는 각각의 존재들이, 물질 세계는 전부 다 물이지만은, 거기서는 성이죠. 그것의 사이를, 관계들을 연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거. 오히려 지금 와서는 이 성리학이 무슨
조선만 그런 것 세계는 이제 양심 있는 분들은 다 쉽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오히려 아니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있고 뭐 그래서 어떻게 물리학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그래가지고 자꾸 물리학을 연구하듯이 오히려 퇴계 이황 율곡이에 머물지 말고 지금 계속 성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리 영성학을 연구한다. 지금부터 진짜 영성학이니 뭐 영성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아예 이제 현대 성리학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 말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 성 자체 꼭 영성이라고 영자를 붙여야 완전히 뜻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자를 꼭 붙여야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자를 붙인 거죠. 이 성이라는 말의 근원적인 뜻이 영계에서의 각자의 나눔 그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성리학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영성을.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리학을 우리 이제까지 쌓아온 성리학을 이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물론이고 현대의 관점에서 더 그러니까 발전된 그런 성리학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